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 체크하면서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전 투자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종목을 우리가 수익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또 노하우를 가지고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인가,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특히 과거에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거나 과거에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관심받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은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그닥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기업을 투자하거나 또 기존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또 전방업체 또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에 어떻게 돼요? 수익성 부분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항상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들은 머니케어 뉴스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투자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기본 취지이며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 국가는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할 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창을 합니다. 장기 투자는 하지 말자.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종목을 갖다가 1년에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은 단기 투자입니까? 장기 투자입니까? 예,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렸던 시프트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AS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주간 또 옵션 만기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변곡점이나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외국인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하방으로 누르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방 쪽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선택은 상방으로다 끌어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쪽을 2650을 통과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것들이 손실이 발생이 되니까 현재 주가 지수는 2640인데 2650 위로 끌어올릴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하방으로 밀겠습니까? 하방으로 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수가 2620에서 2600 49, 뭐, 사이 정도에서 상황에서 목요일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빵을 좀 치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돼요? 좀 더 아래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나갈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메인 종목들보다는, 그래서 뭐 코스피 상위 10대 종목, 여기 시가총액 차지하는 종목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군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요즘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잖아요. 조선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워낙 고점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주춤거리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못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여러분 목요일 날 우리가 아침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같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매수를 하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또 좀 길게 보면 어떤 생각이냐라고 생각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부합이나 그보다 좀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긍정적인 겁니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다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우리도 눈치껏 또 매수를 또 해줘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테크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전 종목들 오늘 체크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아시겠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나름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10번 중에 9번은 얘들이 맞거든. 그럼 우리 구할의 타율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프트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간략하게 또 여러분 불안하실까봐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정도 육박을 하고요.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가 조정 사유는 뭐냐? 이렇게 좋은데 중국 진출도 하고 텐센트와 같이 해서 그렇죠?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하락을 했냐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뭐 한 두 달 전인가요? 예,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 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 당일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스톡 옵션 받은 직원들이 이제 요 물량들이 이제 추가로 상장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중은 상당히 높지는 않은데 글쎄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도를 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겨우겨우 시작해서 중국 진출을 하고 실적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주가가 업사이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버리고 가겠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물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어요. 공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땐 제가 충분히 생각할 땐 매물이 크게 출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추가 상장된 부분이 뭐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올해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좋죠.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지금 EPS 부분이 거의 뭐 더블 이렇게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가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2024년도, 2025년도 오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장 후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주가 순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PER 뭐 이렇게 체크해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저평가 공화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평균적인 레이트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목표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냐 그 전략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갑자기 오버행 나와서 주가가 조금 글쎄요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대응 전략을 해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스케일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스케일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에 중국 진출한 내용들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죠? 윗게임에서 PC 인기 순위가 3위. 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단기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좀 나타날 것 같고, 일 매출이 한 25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직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뉴스가 있고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평단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그런 대응을 생각해야지 올라 안 올라 이런 쪽으로 판단 내리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은 것도 판단이 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봉이에요. 상장 후부터. 전체적인 매물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구간.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6만 2천 원, 요 구간부터가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이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요? 매물이라기 보기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목표가도 이 윗단에 와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틀림없고 최근에 보면 이제 보호해서 물량 터져서 이렇게 조금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 시중에 계속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시장의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나오는 실적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싼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경쟁력 있는 가격 구간에 와 있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결국 공략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아주 심플하겠다. 자, 1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 전략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 우리가 57,800원에 비중 한 30%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인데, 글쎄요, 제가 이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도 그날 당일 주가가 훼손이 되지 않아서 공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날 이미 공시 내용은 나와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그 다음날 터트리나? 글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엮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아래 구간 들어오는 거, 저는 이쪽 구간에 근접하는 구간에서 평단 조절을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건 제가 AS 차원이 아니라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0%를 추가적으로 얹힐 거예요. 그래서 평단을 갖다 확 낮춰서 비중 90%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매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요,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 수급 현황 체크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이것을 체크 안 하고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일부러 평단 조절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체크해 봤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크게 물량이 들어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적으로는 뭐래 차트상으로는 양봉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위로 들어오는 거. 이런 날 주저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버행이 크게 나온 경우는 비중을 갖다 올릴 때 한 30%씩 두 번 끊어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올라갈 때 한 방에 양봉 크게 치고 위로 V자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0% 한 번 더 담고 평단도 낮춰버리면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5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딱 하고 지금 뭐 48,000원이야. 대략 보면 한 9,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4,500원 정도 평단 쭉 낮춰버리면 얼마 정도 돼요? 예, 여기 52,500원 이 정도 라인을 갖다 우리가 맞추는 쪽으로 일단 그 언더 쪽으로 다 맞추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거나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뭐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충분히 다시 타임이 되면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오버행이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3일 만에 예를 들면 바로 매수세가 쭉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5월, 이제 6월 달 이렇게 딱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 현황들이 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다음 주 정도의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 예상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리포트가 나올 때 그때가 리바운딩하게 하는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6월 한 2일 뭐 그 사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서 수급 현황 계속 체크해 가면서 매수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선물 포지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연속 음봉 터진 상황에서 양봉 들어온 거 여기서는 속지 말자 항상 이런 표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방 쪽으로 열어두어야 됩니다. 여기 하방 어디에서는 매수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뭐 하반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조금 더 아래로 눌려서 뭐 글쎄 지금 52,000원이 최저였는데 52,0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략 보면 저는 53,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알람 거려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그때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거기서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때 매수를 하냐 아니잖아요. 그때 수급 현황을 뭐 한다 체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냥 들어가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수급 현황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잖아요. 여러분도 몇 퍼센트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우리가 15% 정도 수익 내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고점 딱 21만 원 바로 밑에 안에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내일도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돌리면 조금 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엔 조금 다칠게요. 제가 지난번에 19만 원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번에는 19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요거는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급 현황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동의, 삼성전자와 같은 이치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B300 이거 생산을 갖다가 3분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겠어? 지속적으로 뭐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HBM4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HBM4를 생산할 수 있는 TC본더 뭐 이런 것들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한미반도체잖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HBM3, 이 정도까지는 지금 좀 하나 비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결국은 한미반도체랑 같이 일을 같이 해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줄게 이렇게 할게. 우리가 원하는 건 HBM3 관련 TC본더 그거 아니고 HBM4 전용 거 사줄 거야 니들한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은 뭐 정확한 팩트는 없겠죠. 저라면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뭐 단가도 높게 받지 않겠습니까? 요거 부분에서. 그럼 한미반도체 부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년도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지금 글쎄 항상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 주가가 꿈틀꿈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는 안 하고 테크잉을 대신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눌리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눌릴 거다. 그래서 오늘 눌리고 내일 눌리고 그러면 이제 내일 종가라든지 모레 이 정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초도 물량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어떻게 돼요? 2편 크로스 나오고 눌리고 3분기는 뭐예요? 3분기 성수기예요. 그죠? 실적 부분에서 성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둘러서 어떻게 돼요? 실적을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걸 떨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도 폭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투자도 활성해야 되고 범용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또 생각하는 건 범용 반도체 나오는 거 부분이 또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된 부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관계로 그렇고요. HBM4 관련된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또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럼 또 한 번 더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H본 전용 TC본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모니터링 가격은 얼마냐라고 하면 저는 21평 아래지 여기 당연히 그죠?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21평 아래. 한번 봤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 포지션 부분들이 하방으로 눌려 있는데 왜 굳이 들어가 서둘러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근데 이 정도면 자리 잡았다. 그럼 다음번 포지션을 얼마가 좋을까? 예, 상방으로 갈 거고. 저는 반도체 주가가 이제 3분기에 성수기로 돌아야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달리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약간 과열된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주가가 걔네들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최근에 신 종목이 뭐예요? 조선 쪽은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으니까 다시 상승 여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도체 상승 여력이 있고 그런데 지금 잠깐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뭐 원전이라든지 또 방산 이쪽 같은 경우는 잠시 또 쉬어줄 타임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행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치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한미반도 대시 투자해가지고 2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투자하는 건 없죠. 눌리고 다시 해서 올리고 눌리고 그죠? 어제는 사실 6% 7% 칠 때부터 알아봤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연방으로 내리고 하방으로 눌릴 때 장대로 더 치고 올라오고요.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기 차익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음봉 나오고 나면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급 현황, 내일 아마 음봉 나올 때 외국인이 쭉 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공략 주정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뭐 바커 시스템, 이오 테크닉스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쉬운 거 합시다. 자, 유비벨럭스, 우리 생각해보면, 지난 여기 이때를 좀 생각해보세요. 이 밴드 안에 들어와 있는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원래 주가가 그냥 그런 거잖아. 7,000원에서 고점이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낮은 점이 뭐 아주 낮은 데가 5,500원, 뭐 이 정도 수준 되는 거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건 무조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6,503원 맞춰놓고 그냥 이제 멍하니 기다립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익 내신 분 계시죠? 일단 여기서 맞춰놓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제가 볼 땐 곧 옵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적 2분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이 종목은 한 번 더 때려줄 수 있습니다. 항상 뉴스 때문에 급등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뭐 합니까? 한 번 더 때려주는 거. 요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트레이딩 교육상 한번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꾸준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건데 의외로 많이 따라가셨더라고요. 혹시 오늘 보시는 분들도 저는 접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세요.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네. 자, SA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 왜 쫄지도 않냐? 뭐 여기서 좀 비싸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10%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좀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아래쪽에 내려가면 어느 한 날 확, 예. 이것도 근데 비중 확대 빵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아직 조금 저보다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너무 심약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팰리세이드 헤드라이트 한번 보세요. 테일라이트 이게 진짜 대단 커요. 얼마나 애기들 몸뚱이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크죠 바디보다. 아무튼 그렇고요. 단가 상당히 높고요. 자동차가 지금 조금 비수기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뭐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까? 결국 뭐 자동차 값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무던히 기다리고 SL은 가치주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3만 원 이하에서는 쫄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문제야 이거. 우리 여기서 수익 냈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죠? 저는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요번에는 저 3만 3천 원에 들어갔던 거는 좀 돌파가 나올까. 근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별로 쫄지 않죠. 왜요? 지금 우리가 비중 60%를 더 담아주면요. 저 아래쪽에서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우리가 가격대에 다시 주가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we'll be happy.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 시간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브리핑이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늘 실생활, 실전 생활에 맞게 늘상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